안재욱 전문가의 의견을 볼까요?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주식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힘들지 않다는 사람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모두가 정말 힘들고 주식이나 자산 시장이 그래도 좋아야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도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모두가 힘듭니다. 주식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반지혁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공방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좋지가 못하죠. 원래 우리가 CP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같이 우리,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어제 오늘 힘을 좀 많이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장 초반에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하락의 추세를 좀 멈추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모두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좀 강한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정호 전문가님도 오늘 준비하신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도 제가 어제 공방에서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물가 CPI 중에서도 그런 CPI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전에 닉슨 대통령 때도 사실 유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책에 애를 먹었었던 당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대중도를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런 CPI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물가가 CPI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석유, 휘발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어제 RTS인가요? 러시아 주가도 4% 이상.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우리 서방 국가 또는 이쪽은 많이 좀 빠졌는데 이 상황은 이쪽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기준 물가죠. 금리가 전쟁 발발 당시에는 20%대 이상 올라가다가 러시아 얘기입니다만 다시 이제 9%대.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크긴 합니다만 전쟁 이전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러시아 경제는 어느 정도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재가 이제 제대로 먹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재는 먹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또는 유럽 이런 서방 국가들은 또는 유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물가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WTI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다른 거 잡을 필요가 없다. WTI만 유가만 잡으면 된다라고도 최근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솔직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다행히도 이제 사우디랑 이제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모색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사우디에 방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들러서 사우디에도 방문하고요. 역시 빈 살만 왕세자와의 어떤 관계가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대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좀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여기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려도 과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관계 모색을 어쨌든 정책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제재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란인데 이란까지 가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우디와 또는 베네수엘라 이제 이런 국가 산유 국가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아까 좀 우리 앵커님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은 제재에 가담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사실 12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30% 정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30% 디스카운트 됐다라고 하더라도 90달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디스카운트된 석유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쪽은 오히려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는 안 좋아지고, 이게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WTI가 제가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가 감소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우디 증산은 한 67만 정도에서 한 30여만 정도가 하루에 모자랍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뭐 베네수엘라 이쪽도 조금은 앞으로 좀 증산,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엑선이라든지 또 뭐 쉐브론 증산해라. 이제는 석유 회사들이 돈을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조금은 좀 물가를, 석유 유가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제 압박을 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 변화가 일단은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유가만 잡으면 사실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좀 유가를 좀 방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은 이 부분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사실은, 지금 뭐 유가만 잡혀도 우리가, 석유가는 모든 경제 생활에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잡혀도 우리가 조금은 향후,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얼마 전에 CPI도 문제고, 그리고 또 이제는 뭐 빅스텝으로 가는 게 당연시 되다가 또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책 변화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대 매매 좀 나오고, 반등이 좀 나오나 했습니다만, 지금도 아직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공포, 하락장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지 않은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 때문이고, 그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역시 유가.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도 어쨌든 뭐 자국의 어떤 생산, 그 석유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뭐 모든 나라가 외교는 일단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역시나 유가를 잡아야, 그래서 사우디와 뭐 베네수엘라, 뭐 또 이란을 통해서 대외 관계를 원만히 하든 아니면은 증산을 하든, 그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막힌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국하고 인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에서 뭐 100만 배럴 하루에 빠졌으니까 무조건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사실 WTI가 계속 이렇게 높아야 되나? 제가 맨날 이거 WTI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보면 어제 그제 계속 위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WTI가 우리 주식 차트처럼. 그래서 WTI가 좀 잡히면, 우리 시장도 공포 분위기는 조금 물가가 좀 완화된다라는, 물론 CPI 발표가 뭐 굉장히 좀 트리거가 돼가지고 공포장을 이끌었습니다만, 이 WTI만 잡힌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물가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것은 분명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든 뭐 빅 스텝으로 가든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정책의 문제, 그리고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이 엑선이라든지 쉐브론에 압박을 가할지, 그리고 이들이 뭐 활동할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에 좀 더 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뜻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기가 좀 올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관련,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또 뭐 샘표라든지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강했습니다. 그 부분도 어제 좀 공방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 역시 뭐 두 번 얘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어제도 굉장히 좀 낙폭이 큰
장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도 사실은 뭐 어제도 2차 전지 종목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뭐 주도주 매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좋은 자리라면 물론 지금 풀매수로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분할매수 차원에서는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 뭐 LG 엔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게 오전에 같은 경우는 뭐 3%까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장에서는 올라오는 종목이 그래도 2차 전지. 뭐 저도 뭐 어제도 계속 뭐 말씀드립니다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20% 이상의 성장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온다 하면 또 강하게 올라올 섹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가 사실 뭐 좀 좋지가 못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님이랑 같이 삼성 SDI 임직원도 같이 유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BMW가 그쪽에도 미래는 방문하고, 그리고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증설을 이제 스텔렌틱스인가요? 그 같이 했는데 유럽에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물론 오늘의 추천주는 뭐 삼성 SDI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50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굉장한 기회였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더라고 하면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이면 모멘텀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좀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도 있지만 좀 길게 보실 때 분할 매수 차원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접근은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따가 네. 또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